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시민단체가 오늘 오전 국회 소통관 앞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국회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 강원운동본부와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권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내란에 동조하고 탄핵 심판을 방해한 데다 체포영장 집행을 비난하는 내란 공범이라며 즉각 제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권 의원에 대한 국민 동의 청원은 5만 7,910명을 기록해 청원 제출 기준인 5만 명을 넘어섬에 따라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해당 청원건을 의안에 준하는 과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원주시가 악의적인 허위 보도라며 원주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죠.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였다며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오전엔 원주에서 걷기 대회를 하고 점심은 태백에서, 주말 이른 아침엔 홍천으로가 언론 간담회를 하거나 12명이 게장집 식사 밥값으로 3만 9천 원을 결제했다는 원주시장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 원주시 스스로 공개하거나 작성한 시장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과 품위서 내용이 다르다는 원주 MBC 보도를 놓고 원주시는 모두 악의적으로 왜곡한 허위 사실이라며 정정보도와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시장의 정당한 업무 추진비를 마치 부정하게 쓴 것처럼 보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법원은 보도 내용에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단순히 지출 계획에 불과한 품위서와 지출액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지만 태백, 홍천에서와 같이 관외 업추비 사용이 제한되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 국민 시각에서 볼 때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충분히 의문을 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풍문에 근거한 게 아닌 원주시가 공개한 문서의 불일치 사례를 보도한 것으로 허위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경찰이 전혀 수사하지도 않는 사안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악의적인 포장을 했다는 원주시 주장도 초기 수사는 은밀히 이루어져야 하고 경찰이 비서실을 압수수색한 걸 보면 보도와 밀접한 시기에 수사가 진행됐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정부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인 원주시는 명의의 주체로 볼 수 없다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며 공적 관심사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의도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임을 인정했습니다. 원주시나 원주시장 공직자로서의 개인에 대한 업무 추진은 사실은 시민의 감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원주시가 이제는 업무 추진 내역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이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하고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오늘 새벽 원주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숨졌습니다. 전기장판이나 아궁이 등 난방기기로 인한 화재로 보이는데요. 겨울철 주택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유주성 기자입니다. 집 한 채가 폭삭 주저앉았고 잔해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여기저기 불에 탄 흔적이 역력한데 치우지 못한 잿더미도 그대로입니다. 맞은편 한 채도 지붕과 외벽이 무너졌고 새까맣게 타버린 나무뼈대만 남았습니다. 오늘 새벽 2시 10분쯤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주택을 모두 태우고 2시간 40분 만에 꺼졌는데 별채에서 자던 60대 남성이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습니다. 불은 60대 아들이 있던 별채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로 앞 본체에 있던 80대 노모는 간신히 화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웃 주민이 처음 화재를 발견했을 때부터 불길은 이미 상당히 번진 상태였습니다. 이 현관 여기 문이 벌게 가지고 나보니까 옆불 붙었어. 그게 바로 신고한 거야. 벌써 이미 늦었어. 이쪽은 그때 연기만 꽉 차 있었지. 경찰과 소방은 전기장판의 전기적 결함, 아궁이 사용 등으로 인해 화재가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강릉에서도 주택 화재로 한 명이 죽었고
같은 날 양양에서는 화목보일러에서 시작된 불이 산불로 번졌습니다. 오늘 제천과 청주에서도 주택 화재로 80대 2명이 숨지는 등 겨울철 주택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강원도에서만 화목보일러와 난로, 전기장판 등 난방기기로 인한 화재가 107건에 달할 정도로 겨울철 난방기기 화재는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전용기구를 사용하실 때에는 적정한 온도 설정과 타이머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고 화목보일러 사용 시에는 보일러 주변에 가연물을 두지 않고 연통을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것이 소방당국은 건조한 겨울철 주택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며 난방기구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서도 민족 대명절인 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먹을 음식 장만과 제수용품 마련을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올해 설 차례상 준비 비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 대목을 일주일 앞둔 춘천 풍물시장. 벌써부터 명절 음식과 제수용품을 사기 위해 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바구니에 쉽게 물건을 담지 못합니다. 예상을 훨씬 웃도는 가격에 선뜻 지갑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지 비싸고 아주 물건 사기가 좀 힘들 정도예요. 경기도 나쁜 상태에서. 상인들도 덩달아 울상입니다. 높은 물가 탓에 애써 가져온 물건은 팔리지 않고 팔아도 손에 남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 올라온 건 별로 아닌데 전체적으로 오르니까 특히 이런 야채값 같은 게 엄청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남는 거는 적고 가격은 또 못 올리고. 올해 설 차례상 준비 비용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3.9% 오른 20만 3,349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정부의 할인 지원과 대형 유통업체의 할인 판매 가격까지 고려했는데도 비용 부담이 늘어난 겁니다. 올해 과일값이 지난해보다 9.2% 더 올랐고 축산물은 9.6% 뛰었습니다. 수산물 가격도 4.4% 오르면서 설 차례상 비용이 2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임산물과 가공식품 가격이 소폭 내려간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많은 물가조사 기관들이 이번 설 차례상 비용이 역대 최고라고 입을 모으고 있어 현명한 소비를 위해서는 대형마트 대신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게 좋습니다. 접근성과 편의성은 조금 부족하지만 일부 공산품을 제외하면 전통시장의 대형마트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좋으니 또 명절을 맞아 정부와 지자체가 할인율을 높인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을 이용하면 조금 더 싸게 명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원주 기업도시에 신설되는 삼강고등학교 개교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공정률은 90%에 그치고 있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은 3월 4일인 개교 전까지 공사를 마치기 위해 1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마감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공사 기간이 빠듯해 준공 예정일을 3월 12일까지로 연장한 상태입니다. 기업도시 내 첫 고교인 삼강고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와 주민 참여 설계 등으로 공사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당국은 임시 사용 승인을 얻어 3월 초에 개교할 계획이지만 기업도시 학부모들은 언제까지 공사장 같은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야 하느냐며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와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영월 삼척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다음 주에 공개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3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영월 삼척간 고속도로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를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영월 삼척 고속도로는 경기도 평택에서 삼척까지 이어지는 동서고속도로의 마지막 구간으로 총 연장 70.3km이며 사업비만 5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월 등 강원 남부시군은 지난해 말 제천 영월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통과로 인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원주시정의 전반 계획을 점검하기 위한 새해 첫 원주시의회 임시회가 오늘부터 24일까지 열립니다. 제255회 임시회에서는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와 원주시 공공기관 유치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31건의 조례 결의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광문근 원주시 의원은 원주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대비하기 위한 유치자문위원회 설치와 이전 공공기관 직원 정착 지원이 담긴 원주시 공공기관 유치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영월군이 중소기업과 산업단지 노동자들의 지역 정착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합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영월군은 영월 농공단지 주변 북면 마차리에 사업비 70억 원을 들여 공공주택 36호를 건립합니다. 올해 설계를 거쳐 내년 착공에 들어가 2029년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으로 지역 기업들의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평창군이 시가지 일원 도로에 인도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그동안 인도가 없어 차도를 다니며 사고 위험에 노출됐던 주민과 관광객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평창읍 종부 1, 2에서 3리까지 1km 구간에 인도를 설치하고 다수대교에 200m 길이의 확장형 인도를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실시 설계 용역이 끝나는 대로 공사에 들어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강원 도내 4년제 대학 졸업생 취업률이 소폭 하락한 반면에 전문대 졸업생 취업률은 조금 상승했습니다. 대학 알림이가 공시한 지난 2023년 말 기준 도내 9개 4년제 대학 졸업자 취업률은 65.3%로 전년 66.6%보다 1.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반면 전문대 7곳의 취업률은 평균 75.2%로 전년도 74.3%보다 0.9%포인트 올랐습니다. 대학별로는 연세대 미래캠퍼스 69.4, 상지대 65.2, 한라대 64.2, 강릉 원주대 62.1, 강원대 59.8% 등이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오늘부터 오는 21일까지 학교장 입학 전형 고등학교 추가 모집을 진행합니다. 학교장 입학 전형 고등학교 추가 모집 대상 학교는 특성화고와 대한특성화고, 일반고 특성학과를 비롯한 후기 일반고등학교입니다. 중학교 내신 성적으로 합격자를 선발하고 각 학교를 찾아 직접 원서를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